시작을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하고 UV 펴고 서페로 보내서 시작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었죠. 준비 단계. 그래서 모델링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맵 베이크하고 하이폴을 준비해서 서페 와서 노멀 베이킹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텍스처 작업하는 거 서페 인터페이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서페 업데이트 됐죠? 10.1로. 그래서 뭐 여러가지 필터 같은 게 좀 강력하게 많이 들어왔고요. 가장 메인 업데이트는 아마 자수 업데이트가 가장 크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던 기능인데 들어와서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다들 한 번씩 써보세요. 터비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페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중에 하나가 자수가 들어왔어요. 자수 짱 좋습니다. 자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엠브로이더리 이게 자수란 뜻인데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시면 자수 패치가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레이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 1번부터 뭐 8번까지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여기 이미지 있죠. 인풋 이미지에다가 원하는 뭐 군복 자수 마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넣으시면 이쁘게 자수 느낌으로 들어가서 없나요? 머트리얼 쇼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던져놓을게. 이렇게 보시면 이쁘게 잘 들어가죠. 자수 아웃라인 하시면 이렇게 아웃라인만 자수가 들어가고 필이 제일 낫겠죠. 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느낌이 더 달라지죠. 그 다음에 시크니스 하면 이제 실이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하면 실이 좀 얇아지고 길이 길게 짧게 좋지 않네. 이게 이쁘겠죠? 소스 에어리어 하면 글자가 좀 더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계 디테일이 이렇게 하시면 선명한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아무래도 이 자수를 놓다 보면 원래 도안하고 똑같이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걸로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원래 도안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임퍼펙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고 약간 불규칙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완전 깔끔하게 딱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색깔 이거 지금 얘는 색깔이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하셔서 1번을 끄면 1번이 이거구나. 이 붉은색이 1번이구나.
이거는 이런 거는 그만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이 기능이 그동안 막 이런 거 하려면은 돈 주고 사서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좋죠. 신기능이 나와야 점점 여러분이 편해지는 거라서. 안 그러면 이거 만들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얼마나 편해. 드래그 드롭만 하면 끝나는데. 그죠? 디자인. 바꿔주시면, 네, 여기 느낌이 바뀌죠. 이거 아마 해상도 높이면 느낌이 더 잘 나올 거예요. 4096.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 디자인 느낌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플릿. 덴시티. 이것이 조금씩 더 나눠져서 들어가죠. 원래 한 번에 들어가는 건데 실밥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스플릿 해가지고 채워지는 느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네, 높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도톰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향. 기본은 오토에서 얘가 알아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다 지금 방향이 다 바뀌고 있죠, 자동으로. 근데 내가 지금 이 방향을 다르게 하고 싶다. 영도. 그건 완전히 다 똑같죠, 방향이. 45도.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뀌고. 90도. 이렇게. 135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45도하고 반대쪽 방향으로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방향도, 이 뜨개질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2번이 그럼 무슨 색인지 보고 싶으시면 2번이 흰색이네요. 2번이 흰색이고 3번이 노란색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이 요거고 5번이 이거겠네. 하늘색. 그죠? 하고 5번이 하늘색이고 6번은 뭐 없는 것 같고. 그죠? 얘가 총 5개니까 이렇게 좀 색깔 있는 로고를 갖다가 쓰시면은 이쁜 자수를 운동화라든지 그죠?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데 쓰실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10.1의 신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서페의 기본적인 것들. 저번에 이제 재질별로 폴더를 다 만들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마스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의 마스크를.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서페에 오시면 재질별로 이렇게 폴더로 정리를 하고 마스크부터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폴더 이 메인 바디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부터 디테일 작업을 해야겠죠. 네, 이 자수 느낌이 예전에 저기 샘플러 같은 데 있는 기능인데 서브스턴스 페인터에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먼지 같은 것도 좀 묻고 모서리도 좀 달아서 다른 느낌도 나고 그런 걸 이제 디테일한 질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디를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하나로만 하시면 아무래도 느낌이 단순하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처음에 공장에서 페인트 칠하고 나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겠지만 이제 얘를 가지고 다니고 사용을 하다 보면 다 긁히고 이물질도 묻고 표면에 느낌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습기도 차고 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게 금속이잖아요. 금속에 페인트를 칠한 거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메탈로 이렇게 메탈 올려주시면 이런 메탈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로 어떤 메탈을 쓸 건지 이런 메탈을 쓸 건지 표면이 되게 매끈 거라서 반사가 심한 메탈을 쓸 건지 아니면 표면이 거칠어서 이렇게 살짝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이 드는 메탈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을 밑에다 깔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위로 올려주시고, 그죠? 얘가 베이스 메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린 페인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좀 레이어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싹 한꺼번에 바꾸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레이어 정리는 하시는 게 좋다. 자, 이제 그래서 금속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한 건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런 데 긁히면서 특히 이렇게 노출된 모서리 부분은 좀 페인트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화이트 마스크를 써도 되고 블랙 마스크를 써도 되고, 블랙 마스크를 쓰면 싹 없어지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화이트 마스크를 넣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애드 페인트를 해서 내가 여기다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1번 페인트 모드에서 검은색을 이용을 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면 모서리 이 부분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갖고 금속 느낌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브러쉬 사이즈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좌우 드래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시면 그죠? 벗겨진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거 언제 이 모서리마다 이거를 다 깎고 있어요. 그죠? 포토샵으로 했으면 요렇게 오셔갖고 이 모서리마다 내가 2D에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까진 느낌을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서페에는. 그래서 이 서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생성기를, 마스크 생성기입니다. 자동 생성기. 애드 제너레이터를 눌러주시고, 제너레이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면 메탈 엣지어라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메탈들, 모서리가 이렇게 까진 느낌. 근데, 거꾸로 됐죠. 모서리가 까져야 되는데, 마스크를 보시면, 모서리가 화이트고 나머지가 다 블랙이 없어지는 거니까 모서리가 블랙이고 나머지 원래 표면은 흰색으로 나와야 돼서 그래서 반전을 시켜 주겠습니다. 인버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다시 레이어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한 흔적이 있는 녀석들, 아무래도 이렇게 모서리가 노출된 곳이 보통은 조금 더 마모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손으로 하면 한참 걸릴 것들을 이렇게 1초 만에 해주실 수가 있죠. 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페가 이런 마스크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만 이 기능을 쓰시려면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메쉬맵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그 메쉬맵 중에 지금 이거는 뭘 쓰고 있는 거냐면 커버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커버처가 어디가 모서리고 어디가 구석진 곳이고 어디가 평평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맵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보셔도 되고 단축키 B 눌러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보이시죠? 하이트, 오퍼서티, 노멀, 아이디, 이건 우리가 아까 구워온 거고 저번 시간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그래서 커버처 보시면 흰색이 모서리, 어두운 곳이
검은색이 구석진 곳, 그 다음에 평평한 곳은 회색. 이렇게. 요걸 기반으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시면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서페 텍스처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그럴듯한데, 이렇게 멀리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안 쓴 거를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Shift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마스크를 안 썼을 때. 그럼 전부 다 화이트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스크를 쓰시면, Shift 마우스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으로. 마우스 왼쪽, Shift 마우스 왼쪽이 마스크 안 쓰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마스크 다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은 애들, 이렇게 구석진 것들은, 멀리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끝내셔도 상관없지만, 이거 조금만 가까이 가도 어색해요. 왜? 이런 부분까지 다 모서리 따라서 싹 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 지워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덮어주셔야겠죠. 덜 까진 부분을. 그럼 또 애드 페인트 올려서 이번에는 덮어야 되니까 흰색을 넣어야 페인트가 다시 살아나니까 컨트롤 누르고 지금 검은색이니까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흰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검은색일 때 X를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반전이 돼요. 그래서 흰색을 넣어서 칠하시면 덮이고 X 눌러서 검은색으로 칠하시면 빠지겠죠. 근데 여기 가끔씩 물어보는 이거 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만약에 회색이면 반전을 시켜도 회색은 회색이기 때문에 반전을 시켜도 계속 회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0.5일 때는 X를 눌러도 계속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안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게 0이나 1이 아닐 때 그래서 블랙으로 해놓고 자 지금은 X 눌러서 흰색 1로 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그리고 덮으실 때는 항상 이 페인트 칠하는 거기 때문에 페인트 레이어를 올려놓고 하셔야 돼요. 애드 페인트에서 이렇게 페인트 레이어에다가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덜 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덮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마찬가지 또 손으로 다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페인트 하는 작업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1차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필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시고 필 레이어에다가 그런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흑백의 이런 불규칙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Alt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해서 마스크를 보시면 이 느낌으로 마스크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모서리 부분에 흰색을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흰색을 이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흰색 영역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의 크기는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타일링 요걸 올려주시면 이렇게 흰색과 이 패턴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영역도 달라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적당히.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불규칙한 거 하는데 UV가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프로젝션 방식을 UV가 아닌 3D 트라이플래너 세 방향에서 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덜 끊어져 보여요. 물론 얘도 끊어지긴 해요. 보시면 하드니스를 끝까지 올려보시면 이렇게 끊어져 보이는데 UV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UV를 했을 때랑 똑같죠. UV가 끊어진 부분. 근데 이걸로 바꾼 이유는 이거를 뭉갤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드니스라고. 그래서 트라이플라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하드니스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경계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마스크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달님 반갑습니다. 그죠? 짱 신기하죠? 신기능
10점이니까 10.1 깔아서 써보세요. 다이리가 다행이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맨날 까먹어. 이렇게 트라이 플래너 쓰시면 이런 그런지 같은 거 쓰실 때는 꽤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로 여기를 덮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수입니다. 서페 학생용 되는 줄 몰랐는데 학생을 무료로 몰랐어요? 서페 학생증 제출하면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마야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올릴 건데 흰색은 1이고 검은색은 0이거든요. 근데 내가 더하기로 하시면 검은색은 0이니까 더해봤자 0을 더해봤자 그대로죠. 그럼 밑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흰색은 밑에가 뭐가 있든 1을 더해버리면 무조건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dd로 해주시면 돼요. add가 더하기거든요. 리니어 닫지. 그래서 add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요렇게 떤 녀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위에 올린 요 텍스처의 크기를 바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덮였다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단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불규칙한 느낌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그 느낌을 낼 수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메탈 엣저의 이 웨어 레벨 요게 벗겨지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죠? 더 많이 벗겨지고요. 이건 되게 오래된 그죠? 한 3, 4년 사용한 느낌이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모서리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진 느낌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그 밑에 웨어 컨트라스트는 이 경계가 지금은 어때요? 중간 값이 있죠?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요거를 올리시면은 그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딱 깔끔하게 끊어져 나갑니다. 텍스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컨트라스트를 낮추면 이런 느낌이 들고요. 경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게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겠죠. 페인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계를 이용해서 그 중간 값을 컨트롤 하실 수 있다. 그 위에 이제 얘를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너무 모서리 위주로 쭉 까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밑에 그런지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마운트를 올려보시면 평평한 부분에 까진 느낌이 추가가 많이 돼요. 그리고 그런지 어마운트를 내리시면은 이제 모서리 빼고는 까지는 느낌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어색하고 그죠? 그리고 너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빼버리면 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너무 어색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커버처 웨이트. 커버처 웨이트가 이제 모서리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모서리 가중치가 100%이기 때문에 모서리 위주로 쫙 까지죠. 근데 가중치를 내려주시면 느낌이 일정한 느낌이 좀 없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실 수도 있다.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쓰시면 되겠죠. 가중치를 100%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내려서 이렇게 쓸 것이냐 적당히 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 덮긴 덮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컨트롤 하시고, 네, 너무 깔끔한 느낌만 안 들게 해주시고,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굵직한 텍스처를 하나 더 얹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에 애드 페인트로 하나 딱 보시고 조금 덮어주는데, 그냥 덮으면 이 경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덮이죠. 알파가 지금 부드럽다 보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날카롭게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쓸 거예요. 저는 이거 즐겨찾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보통 헤비 할 때 요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자주 사용을 하니까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만약에 내가 얘를 자주 사용한다. 그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Add to Favorite 즐겨찾기 등록 해놓으시면 이렇게 즐겨찾기 노란색 별이 생기면서 주황색 별인가? 주황색 별이 생기면서 즐겨찾기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타이핑을 치지 않아도 즐겨찾기 하는 애들은 제일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겠죠. 타이핑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브러쉬 알파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알파가 바뀌었죠. 그래서 칠해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덮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애들은 이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까지면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부분 살짝씩 덮어주시고, 여기는 아무래도 노출된 곳이니까 많이 까지겠지만 여기는 그나마 얘보다는 좀 덜 노출됐으니까 조금 덜 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좀 많이, 이쪽은 조금 많이, 특히나 이런 부분은 안 까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덮어주시죠. 그죠? 이런 모서리.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덜 까질 거고, 이렇게 안쪽 부분들은 조금, 이런 데는 잘 안 까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온폭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이는 곳, 뭐 안 보이는 데까지 막 다 작업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일단은 잘 보이는 데 우선적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겠죠. 근데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하시면 나중에 작업하다가 시간 없으면 잘 보이는데 작업을 안 해서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작업은 우선적으로 카메라에 잘 보이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작업을 덜 해도 티가 덜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아무리 여기 부분 평평한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깔끔하니까 좀 안 이쁘죠. 그래서 뭐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뭐 캠핑에 들고 다니거나 야외에서 좀 사용을 하니까, 혹은 뭐 가방에 넣거나 이러면 이제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긁힌 느낌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 하나 올리셔서 스크래치 검색하시면, 그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요거 해볼까요? 자, 그럼 마스크로 보겠습니다. 이게 별론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사진을 찍으셔도 하시는 게 좋아요. 섭에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요거는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철판이나 이런 데 긁혀 있거나 아니면 페인트 벗겨진 느낌,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넣어 놓고 쓰시는 게 이 섭에 있는 것만 가지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키보드 뭐 쓰냐고요? 지금 소리 나는 건 키보드 소리 보기보다는 마우스 소리 아닐까?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 키보드. 얘는 키보드 뭐 쓰죠? 저는 레오폴드 쓰고 있습니다. 레오폴드 FC750RT. 찹찹 소리.
네. 레오폴드 750RT, FC 750RT. 그쵸, 이거 청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는 쓸만한데, 회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좀 민폐니까, 소리 덜 나거나 안 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런 스크래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임포트 해갖고 쓰시면 됩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스크래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 제가 구입해서 넣은 거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작업들을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단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리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런지 스크래치 제너레이터, 그런지 스크래치 더트. 얘로 해볼까요? 요거는 서페에 있는 거고, 요거 서페에 있는 거죠. 그런지 스크래치 러프. 요걸로 해볼게요. 네, 요렇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딘가에 긁힌 느낌의 텍스처를 쓰실 수가 있다. 그럼 또 이제 필요하죠. 이제 아까하고는 반대예요. 아까는 덮었죠. 흰색으로 마스크를.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져야 되니까 빼야겠죠. 그래서 요 영역, 빼기로 할 때 검은색은 0이니까 원래 값이 있어도 0을 빼면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오고, 흰색은 1이니까 원래 값이 뭐가 있든 1을 빼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부분으로 마스크를 빼고 싶을 때는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서브스트랙이 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크래치 러프 누르셔서 밸런스로 이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적당히 이렇게 긁혀서 뜯어져 나간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스크래치 뺐다 꼈다 해보시면 스크래치 없을 때 아무래도 좀 심심하죠. 근데 스크래치가 살짝 들어가니까 좀 더 느낌이 살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타일링을 올려주시면 이 스크래치가 이제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긁혀져 나간 느낌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과하게 넣으시면 또 안 이쁘니까 적당하게 사용감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작업이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한 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계속 올리면서 하이트요? 얘 같은 경우 굳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워낙 작은 애고 그렇게 깊이 파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굳이 하이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트도 주고 싶다면 페인트도 살짝 두께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이 아닐 때는 사실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클로즈업 할 거다 그럼 약간의 두께감이 표현이 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이트를 살짝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너무 세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두께감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클로즈업일 때는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색을 지금 단색으로 넣었잖아요. 이러면 좀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을 때 똑같은 일정한 색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색이 바래잖아요. 뭐가 묻기도 하고. 그럼 뭐가 묻은 데하고 안 묻은 데하고 좀 느낌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넣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톤을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좋다. 그래서 보통 한 두세 톤 정도는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 한철이님이 엄청 길게 써주셨네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야를 메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나의 제너럴로 배워보고 있다. 직업이 있고 따로 여유 시간 내서 공부하면서 물을 삼고 싶은데 리거라던가 모델러라던가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원하는 느낌이 아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좀 더 끌리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깊게 파시면 되겠죠. 블렌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패드에서 스커프팅을 하거나 폴리고 모델 스마일 근데 마야를 메인으로 계속 쓰실 계획인지. 예, 저는 뭐 계속 마야를 사용을 할 거고요. 블렌더도 공부하시면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처음이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한 번씩 건드려 보세요. 마야도 해보시고 블렌더 좋은 기능 있으면 블렌더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게 정해질 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수업 듣고 싶어요. 12월반 등록.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이어서 색깔이 이렇게 단순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색깔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을 한번 레이어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해서 필을 하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마스크에 필을 이 레이어를 넣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다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색깔 하나 올리니까 이 색깔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필에다가 필러에다가 그런지 그래서 이런 걸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더러운 느낌을 색깔을 반전시킬게요. 자, 이게 없을 때 이런 건데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톤이 밑에 있는 녹색이랑 섞이게 모드를 합성을 해볼게요. 여기 가서 멀티플라이 곱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원래 색깔에 얘가 이렇게 섞여요. 어둡게 어두운 부분만. 모드가 멀티플라이로 산수라고 그랬죠 아까 합성이. 멀티플라이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일 경우 흰색은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1이면 뭘 곱해도 1 곱해봐야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근데 1보다 작은 0부터 1까지 사이를 곱하면 더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두운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멀티플라이로 해주시면 1 빼고 어두운 색만 더 어둡게, 어두운 영역만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완전 검은색으로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얘를 오퍼서티를 좀 낮춰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없을 때보다 조금 더 톤이 풍성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조금 뭐 물 같은 게 묻고 이래갖고 거기만 조금 더 많이 색이 바래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또 톤을 하나 또 올려보겠습니다. 필을 하나 이번에 올리시고 똑같이 여기다가 그런지 요거 해볼까요? 이런 거 묻어서 조금 더 이런 느낌이 나게. 근데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반복을 조금 더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얘를 밝게 해볼게요. 요거 위에 녹색에 색깔보다 묻은 데가 조금 더 밝아지게. 그러면 add로 하겠습니다. add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너무 많으니까 또 이걸 낮춰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톤이 풍성해졌죠. 그래서 원래 베이스 톤, 어두운 톤, 이거 다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 얘는 다큰. 이렇게 해서 요 레이어를 좀 더 사용감 있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게 좀 센 것 같은데 조금 더 줄여볼게요. 한 2 정도 해볼까요? 2는 너무 티가 안 나고 3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그린 느낌이 나지만 조금 사용감이 있는 느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컬러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 다음에 지금 광택, 지금 보시면 레이어 선택을 해서 보시면 표면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러프니스, 여기 밑에 애들이 덮고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제 컬러만 하겠습니다. 컬러만 쓰고 얘도 컬러만, 컬러만 쓰려면 나머지를 꺼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Alt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레이어 빼고는 싹 꺼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컬러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광 페인트 느낌을, 러프니스를 이렇게 올리면 무광 페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유광 페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한 이 정도 느낌에서, 이 정도 느낌에서 부분적으로 이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탁한 느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큰 부분에 러프니스를 켜줘요. 그죠? 이렇게 커져서, 러프니스를 이제 이렇게 거칠게 해주시면 어두운 부분에는 모서리, 얘가 더 탁하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마스크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리고 합성이 멀티라서 얘는 이런 방식 말고 따로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시고 러프니스 버전 2 하신 다음에 Alt 누르고 러프니스 체크,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은 마스크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탁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탁하게 만들어 볼게요. 블랙 마스크 넣은 다음에 필 넣으시고 뭐가 좀 흘러내려서 탁한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릭이 흘러내린다는 느낌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릭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살짝 흘러내린 느낌의 이런 애들이, 흘러내린 거 그냥 더트라고 합시다. 더트. 릭 말고 이 녀석 할게요. 릭 더티. 요걸로 넣어주시면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Alt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패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UV 잘린데 티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더트 하실 때는 트라이플랜으로 바꿔주시면 티가 안 나요.
경계가. 자, 이제 밸런스로 컨트라스트 주셔서, 그러면 요 흰색 영역에만 내가 설정한 러프니스가, 탁한 러프니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면, 다 똑같죠. 조금 더 잘 보이게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볼게요. 여기는 광이 강한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에 때문에 이 마스크 영역 들어간 부분이 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프니스도 차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 무늬가 여기쯤 왔으면 좋겠는데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3D 트라이플래너 보시면 3D 프로젝션 세팅에 옵셋 X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Y축으로 움직이면 Y축이 움직이고 Z축으로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컨트롤 하셔서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로 색을 다양하게 쓰는 것도 그것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보시면 이걸 어딘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햇빛이 위에서 오니까 이 컬러가 위쪽이 더 색이 먼저 바래겠죠. 허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내가 라이트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하나 넣어볼까요? 선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컬러만 쓰겠습니다. 컬러만 쓰고 컬러에다가 일단 블랙 마스크를 넣고 그럼 다 빠지니까 블랙이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제네레이터를 넣어서 위쪽에만 마스크를 내가 손으로 위에만 다 칠해도 되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 흰색을 위에만 칠해도 되겠지만 먼지 올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윗면만 자동으로 칠해주는 제네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요걸 이용을 하시면 알튼으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렇게 정확히 90도로 하시면 위를 바라보고 있는 데 마스크가 생기고 나머지 애들은 다 블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을 위쪽에서만 뭐 눈이 내린 느낌이라든지 먼지가 쌓인 느낌을 할 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만 먼지가 더 소복히 쌓인 느낌을 강조를 하실 수가 있다. 마스크가 딱 위에만 쌓이니까. 지금 흰색이라서 그런데 이제 원래 색깔하고 좀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위에만 조금 더 밝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쪽의 색깔을 좀 더 밝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빛바랜 느낌일 수도 있고 먼지가 쌓인 느낌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뭐 눈이 살짝 내려와 있는 느낌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자, 그리고 구석진 곳은 조금 더 더럽고 어두워지겠죠. 지저분해질 거니까. 그러면 이 더트 구석진 곳에 먼지 낀 거 느낌도 해보겠습니다. 또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색깔을 어두운 톤으로 기왕이면 계열색의 어두운 톤이 낫겠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더트 그 다음에 이제 더트 먼지 같은 애들은 좀 광이 없겠죠. 그래서 러프니스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탁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전부 다 먼지가 위에 올라갔으니까 나는 구석진 곳에만 넣고 싶어서 또 블랙 마스크를 넣고 제너레이터. 이번에는 구석진 곳에 흰색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를 쓰시면 돼요. 이 더트라고 된 이 녀석.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구석진 곳에만 시커멓게 먼지가 끼게 됩니다. 당연히 양을 조절할 수 있겠죠. 여기 더트 레벨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런 구석진 곳에 이런 식으로 먼지 낀 느낌을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을 때, 있을 때 느낌이 다르죠. 컨트라스트 마찬가지로 마스크 부분 보시면 마스크가 여기가 이제 흰색이 이렇게 심하게 이 부분의 컨트라스트를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더 확실하게 컨트라스트가 생겨요. 그럼 더트 레벨을 조금 더 줄여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할 건지, 확실히 할 건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계가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할 건지, 더트 클릭하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할 건지. 조금 부드러운 게 더 낫겠죠. 너무 확실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제너레이터와 필의 차이가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든 필이든 어찌됐든 마스크를 만드는 건데 필은 그냥 UV 기준으로 스티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너레이터는 특정한 조건에 반응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구석진 곳만 칠해줘. 필로는 그렇게 안 돼요. 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나는 모서리만 해줘, 칠해줘, 아니면 구석진 곳만 칠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 모델링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은 그냥 이미지로 스티커 붙이듯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사용한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어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 한 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계속 위에 올라가면서 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사용감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죠? 지금 레이어 다 꺼보시면 되게 심심하죠? 마스크 작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가짜 같잖아요. 너무 새 거 같고.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 자, 이제는 글자 같은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런데 이제 블루투스를 쓸 건지 블루투스 온오프 할 건지 지금 보시면 글자 같은 게 있죠. 베이스 컬러 같은 건 텍스처마다 깔아두고 러프니스나 서페이스 더트 등 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라 맨 위에 레이어를 두고 마스터 없이 작업하는데, 뭐 작업에 좋고 안 좋은 방법은 없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했을 때 난 이렇게 하니까 편하던데,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더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더트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넣을 거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넣지 말고 바깥 최상위에서 한꺼번에 더트를 한꺼번에 주셔도 되고, 디테일하게 다 따로따로 하고 싶으면 그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작업자 의도에 따라서 폴더 안에 넣어서 더트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상위에서 따로 더트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에서 폴더 바깥에서 하시면 모든 재질에 다 일괄적으로 더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폴더 안에 넣으면 지금 바디에만 더트가 들어가고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글자 같은 거 넣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죠? 요게 필요한데 이걸 소스를 쓸 수 없잖아요. 너무 해상도가 깨지니까. 그래서 조금 고해상도의 텍스처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런 건 블루투스 아이콘 이렇게 치시면 고해상도로 있기 때문에, 그죠? 블루투스 아이콘 같은 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검색해 갖고 쓰시면 되겠죠. 이 녀석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 아이콘이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동그란 녀석의 아이콘으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요거를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U 눌러서 마스크를 만들 때는 흑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도 빼주시고 레벨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I 누르시면 반전이 되죠. 그래서 이 검은색이 투명해지는 부분이고 여기 흰색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지워야겠죠. 브러쉬로. 아이고. 여기 서페도 포토샵도 똑같이 X 누르시면 전경색하고 후경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흰색, 검은색 해놓고 X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 색깔을 바꿔갖고 쓰실 수 있어요. 됐죠? 컨트롤 제로 하시면 되고 컨트롤 1 하시면은 원래 크기로.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 아이콘 소스 이미지에다가 탭 누르고 PNG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외부 텍스처를 갖다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드래그 드롭해서 요 어셋이라는데 쉘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텍스처로 쓸 거니까 텍스처 클릭해 주시고 현재 프로젝트에서만 쓰거나 아니면 내가 이 블루투스 아이콘을 딴 데도 쓸 것 같아. 그러면 라이브러리에다가 넣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작업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걸로 하시면 다른 작업을 할 때마다 불러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당장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이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지금 거에만 특수하게 쓰는 거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 저장하시면 되고 내가 다른 데도 같이 다른 작업할 때도 쓰고 싶다. 그럼 라이브러리에 넣고 쓰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바디 부분에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시고 얘 색깔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러면 여기가 블루투스 BT 아이콘 이렇게 해주시고 흰색 그대로 해주시고
흰색이 가면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나머지 싹 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채널만 쓰시면 돼. 이게 다 안 쓰는 거 하시면 그만큼 용량이기 때문에 더 느려져서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컬러랑 러프니스 이렇게 두 개만 쓰겠습니다. 흰색으로 얘는 매트한 느낌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블랙 마스크 넣고 그럼 투명해졌죠. 그 다음에 Add Paint 해서 내가 블루투스 아이콘을 그리셔도 되겠지만 그죠?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스텐실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화면 돌리실 때 Alt 누르고 돌리다가 정확하게 돌리고 싶으면 Alt Shift까지 누르면 이렇게 딱 스냅이 먹어요. 90도씩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죠? 너무 크네요. 이 정도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싹 문질러 주시면 흰색 부분에만 나오게 됩니다. 검은색 부분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그리실 때 뭐 로고라든지 이런 거 하셔도 이렇게 스텐실로 만들어 와서 하시면 내가 손으로 이 로고를 그리면 너무 삐뚤빼뚤하고 이쁘게 안 그려지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텐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온오프라고 있죠. 네, 온오프하고 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갖고 오셔도 되고 글자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안 치셔도 그거 안 해도 된다. 타이핑을 해갖고 온오프를 만드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폰트가 딱 없거든요. 보시면 요거하고 딱 맞는 폰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진에서 카피를 해갖고 쓰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좀 고화질없나? 요거는 그래도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고화질 소스가 없네요. 그죠? 이걸로 그냥 합시다. 짠. 컨트롤 N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U 눌러서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세츄레이션 빼주시고 컨트롤 L 눌러서 레벨에서 됐죠? 이 정도 하고 조금 보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불규칙한 느낌이 더 나아요. 깔끔한 것보다 느낌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정할게.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또 온오프 저장해 주시고 요건 현재 여기만 쓸게요. 이 프로젝트에만 이렇게 하셔서
스텐실에다가 바꿔치기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스텐실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S, 스텐실 S예요. S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움직이고 마우스 오른쪽 좌우 드래그 하시면 돼요. S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가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온오프 표시까지 됐죠? 스텐실 파일은 뭐 JPG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PNG로 하셔도 되고 다 썼으면 이제 스텐실 꺼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넣으시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요거 옆에 요 부분 심심하니까 요거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Alt 딜리트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E 눌러서 합쳐주시고 컨트롤 U 눌러서 세츄레이션 빼고 컨트롤 L 눌러서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이런 소스가 많으면 고화질로 많으면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고 싶으면 이걸 다시 다 깔끔하게 따시면 깔끔한 거 할 수 있어요. 전 지금 그냥 시간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그냥 대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는 검은색. 그리고 스텐실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완벽한 흰색과 검은색이어야 돼요. 여기가 100% 0이 아니면 색깔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꼭 100%로 해주셔야 된다. 100% 블랙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100%인지 확인을 꼭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100% 아니죠.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2%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레벨로 더 조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시 찍어볼게요. 이제 완전 100%죠. 0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스텐실 했는데 이 경계가 보여요. 여기가 블랙이 완전 블랙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완전 블랙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죠? JPG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JPG로 하셔도. 그래서 실무에서는 JPG 잘 안 쓰는데 손실 압축이다 보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그냥 연습하는 데는 쓰셔도 무방합니다. 용량이 작으니까 PNG로 하면 용량이 너무 크니까. 또 Alt 누르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갖다가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블루투스 아이콘 여기다가 이걸 아이콘이라고 하지 말고 텍스트라고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다 해버릴게요. 여기다 페인트. 그래서 얘는 블루투스 아이콘 BT 아이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드 페인트 하나 올려서 이거는 사이드 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S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이 회전이에요. 근데 S 누른 상태에서 Shift까지 누르시면 스냅이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90도씩. 이렇게 하시고 S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해서 위치 잡고 S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위아래 드래그 해갖고 크기 맞춰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브러쉬 사이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잠깐 이거 안 보고 싶으시면 N을 누르시면 이 스텐실이 꺼졌을 때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만 안 보여요, 스텐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예 이제 다 썼으면 스텐실을 끄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 그려 넣으실 수 있다. 아, 근데 얘는 따로 해야겠네요. 아니구나. 얘 색깔이 다 똑같네요. 형광색으로. 그죠? 우리가 흰색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텍스트 컬러를 형광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텐실 작업이 편하죠. 자, 그리고 이 볼트 같은 거, 금속의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시커멓게 검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네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메탈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올리고 얘가 이너 블랙 하시고 검은색에다가 매트하게 무광 페인트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블랙 마스크 우리 세이브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세이브 에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물론 오토 세이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직접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정기적으로 V2 이렇게 세이브 정말 중요해요. 자, 하고 이제 여기만 들어오게 해볼게요. 그럼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석진 곳만 흰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내가 손으로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한테 구석진 곳만 칠해줘. 만능 제너레이터가 있죠, 우리에겐. 에디트 제너레이터 넣고 구석진 곳을 찾아서 흰색을 칠해줘. 그게 뭐예요? 더트 넣어주시면 이렇게 흰색만 되겠죠. 더트 레벨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죠. 구석진 것만 시커멓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화이트에 여기도 마스크가 있는데 왜 여긴 안 나와요? 왜 여기만 나오나요? 왜냐면 폴더에서 마스크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흰색 영역에만. 그래서 내가 재질이 들어갈 곳을 미리 폴더로 정리해 놓는 게 좋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검은색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마스크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영향을 안 주고 있고요. 다 안 주고 있어요. 이 흰색으로 돼 있는 이 볼트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에서 폴더로 마스크 작업을 다 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재질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거기 하는 작업들이 바깥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폴더 작업을 먼저 해놓고 하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만 영향이 들어가죠. 볼트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심심한데 로고가 있네요. 그죠? 요거는 어딜까요? 이게 어딘지, 물론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요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레이어 클릭하면 다시 나오고, 알트 누르고 마스크 부분 클릭하면 마스크 영역이 보입니다. 프론트 다이얼 요 위에다가 또 하나 넣고, 로고, 얘도 흰색에, 얘도 완전 흰색은 아니고 이 계열색에서 살짝 밝은 톤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
요 녀석. 그래서 고해상도 사진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지금 고해상도가 없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꼭 고해상도 텍스처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만드시면 진짜 작업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시면 아무래도 요게 조금 더 고해상도네요. 요걸 합시다.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좀 이런데 다 깔끔하게 완전히 블랙으로 칠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레벨로 한번 조금 더 블랙을 만들어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색깔이 약간 있죠. 0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0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더 컨트라스트를 조여서 0이 되게끔. 이제 완벽히 0이 됐죠. 완벽한 블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블랙 마스크, 애드 페인트 올려주시고 스텐실에다가 하셔도 되고, 아예 그냥 알파로 콕 찍으셔도 돼요. 알파로 여기 알파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데 얘가 알파에 안 들어가요. 텍스처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만약에 알파에 넣고 싶으시면은 알파로 불러오셔야 돼요. 근데 알파로 부를 거면 정사각형으로 해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C 596 596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벽한 걸로 해서 F 보고 알파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알파로 하시고, 그러니까 스텐실에 쓰는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이 알파에 쓰실 거면은 꼭 정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알파에다 정사각형이 아닌 애를 넣으면 강제로 정사각형에 맞춰서 늘어나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 찌그러지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알파 정사각형으로 만든 애를 이렇게 하셔서 알파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 알파, 아까 우리가 텍스처로 썼었죠. 그래서 알파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제 알파에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럼 브러쉬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lt 누르고 Shift 눌러서 딱 정면에서 한 방에 딱 하고,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작게 나오죠. 보이는 대로 안 찍히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사이즈 지터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옵션에 보시면 지터가 랜덤 값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랜덤하게 막 사이즈가 지 맘대로 변해요. 플로우 농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각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위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싹 다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 막 이상하게 막 찍혀요.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이 지터는 뭔가 여기다가 내가 랜덤하게 이런 애들을 알파로 썼는데, 이 지터를 안 쓰시면 얘가 다이얼이 아니죠, 바디죠. 여기다가 애드 페인트 이런 식으로 똑같이 찍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터를 쓰시면 돼요. 사이즈 지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앵글 지터도 주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 지터도 주시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막 랜덤하게 이렇게 찍히니까 이럴 때는 지터를 쓰시는 게 편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선 정확하게 찍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지터는 고를 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 브러쉬 보시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좌우 드래그가 이 브러쉬 사이즈고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위아래가 회전. 그리고 좌우가 농도.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위아래로 할 때랑 좌우로 할 때랑 달라요. 그래서 위아래로 하면 회전이 변하고 좌우로 하시면 농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은 사이즈.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걸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하시면 돼요. 마야 V-ray 뷰가 검정화면도 아니고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V-ray 문제인가요? 그 말만 봐갖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질문하실 때는 캡처를 좀 하셔가지고 게시글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좀 더 편해요. 여기 까뮤에다가 마야 유저 그룹에 오셔서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보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 많이 묻는 건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 없으시면은 마야 어디 갔냐, 질문 게시판, 여기다가 캡처 이용해갖고 이미지들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미지랑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얻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고 하면은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 계속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붙잡고 이거예요 저거예요 20개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쫙 정리를 해서 올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거 보고 이거 틀렸구나 요거 딱 이렇게 찝어갖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질문하실 때 그냥 툭 질문을 던져요.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설명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어떤지를 답변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느니 나 그냥 답변 안 해주고 말지 이러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내가 가진 정보를 많이 하시는 게 답변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로고를, 근데 좀 찌그러졌네요. 얘가 약간 찌그러졌네요. 컨트롤 Alt T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찍힌 거다 보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되네요. 자, 로고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안쪽이 약간 밝은 녀석이라서 얘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 됐죠. 그래서 재질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네요. 그래서 폴더 열어서 보시면 이 베이스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이 살짝 밝은 톤 더
해져서 약간 색이 벗겨진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했지? 컬러는 조금 원래 블랙보다 조금 밝은 톤으로 매트하게 가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랙 마스크, 애드, 제너레이터, 커버처 이렇게 하셔서 마스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나오죠. 커버처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모서리 디테일을 튀어나온 디테일 색깔을 톤을 다르게 해서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지문 같은 거 손으로 만진 느낌으로 지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핑거 프린트 이렇게 해서 얘는 러프니스만 하겠습니다. 러프니스를 이렇게 거칠게 해서 블랙 마스크, 애드 페인트. 그래서 지금 알파에다가 핑거라고 치시면 이렇게 지문이 있거든요. 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얘를 알파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서 랜덤 값 다 없애고 됐죠? 이러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문 느낌이 나겠죠. 근데 얘가 빛이 이렇게 갔을 때만 보이거든요. 그죠? 빛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야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러프니스 차이는 하이라이트가 거기 딱 졌을 때나 보여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나는 이럴 때도 디테일이 좀 살리고 싶어. 그러면 러프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컬러도 같이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티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얘가 지금 컬러가 너무 밝아서 너무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도. 그러면 빛이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는 확실히 잘 보이고, 빛이 안 떨어졌을 때도 조금은 더 보이게, 조금만 더 밝게 해봅시다.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은 디테일을 좀 더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스크가 요거만 있는데 애드 필 넣어서 밑에 놓고, 아이고, 페인트를 위에 올리고 얘를 이제 핑거, 그 다음에 얘를 얘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원래 핑거만 넣었었는데 그 밑에 기본으로 이렇게 이런 애를 조금 더 까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 무슨 레이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필레어에다가 넣는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요.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넣으실 수도 있고 요게 낫겠네. 그래서 이제 핑거만 군데군데 좀 이렇게 찍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지문 느낌을 조금 차이를.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회전.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 안쪽은 다른 거 넣어볼까요? 다시 보기, 다시 보기 멤버십 하시면은 다시 보기 앞에 거 전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간 애만 조금 다른 걸 넣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메탈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안쪽 이 부분 이 스피커 부분은 망을 다른 컬러를 넣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여기에는 뭘 넣어볼까요? 흰색으로 레이어를 패턴 그래서 블랙 마스크 필 넣어주시고 뭘 넣으면 왼쪽에 좀 더 재미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까먹었다. 마이어스 갖고 옵시다. 플랜 하나 구워서 텍스처에다가 클로스 요 녀석 요거 이렇게 해서 스크린색 요거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파일로 구워야죠. 이건 마야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이미지로 만들으시면 돼요. 파일 텍스처로. 그래서 마야 노드를 파일 텍스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죠. 물체랑 쉐이더 선택을 하시고 컨버트 파일 텍스처 클릭하시고 리셋 하면 안티알리아싱이 체크 안 돼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사이즈 2048 정도 해주시고 포맷은 png 이렇게 해주시고 컨버트 해주시면은 파일 이미지로 바뀌어서 이미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서페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서페에 오셔서 이 녀석을 드래그 드롭 텍스처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넣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색깔이 너무 밝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좀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하이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튀어나온 느낌까지도 바로 컨트롤이 된다.
네. 그래서 서페에서 모서리 까고 이런 로고 넣고 재질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발광을 하네요. 보시면 야광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만 따로 발광 재질을 넣으시면 되겠죠. 얘를 발광 재질에다가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발광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광 재질 혹시나 있으시면 이미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발광되게끔 나오게 됩니다. 얘도 좀 심심하니까 좀 요거 했던 것처럼 모서리 좀 까보겠습니다. 얘는 어딨나? 어디지? 여기구나. 이렇게 레이어 하나 올려서 얘도 엣지 블랙 마스크 애드 필로 일단 더러운 느낌을 조금 넣고, 그죠? 이런 거를 좀 넣어볼게요. 넣고 색깔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회전을 좀 시켜봅시다. 얘를 여기는 회전될 무늬가 없잖아요. 이 무늬가 어디 있어요? 레이어에 있죠. 이 마스크에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선택하고 회전을 해야 얘가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지금 레이어에 안 있고 마스크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늬가 어디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걸 가끔씩 이렇게 까먹어요. 여기 해놓고 레이어 선택해서 회전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선택해서 회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도 넣겠습니다. 메탈 커버처 이렇게 하셔서 메탈 엣지어로 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서 오래 사용을 해서 조금 다른 느낌,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좀 벗겨져 갖고 살짝 툭 하고 벗겨진 느낌도 하나 넣읍시다. 그래서 약간 밝은 톤이 벗겨진 부분에 나오게끔. 스팟. 그리고 그 부분은 매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블랙 마스크 필 넣으시고 스팟 이걸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이런 느낌. 두 번.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요걸 선택하고 반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마스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은 좀 반질반질한데 이런 식으로 벗겨져 갖고 닳거나,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광택이 죽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좀 사용감을 이렇게 조금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더 줍시다. 보시면 바디 부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보면 까지는 게 아무래도 요 부분은 좀 많이 까지겠죠. 제일 외곽에 노출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까줄게요. 그래서 애드 페인트 하나 올려서 알파는 첫 번째 이걸로 바꿔서 헤비로 바꿔서 알파를 이 부분을 확실하게 X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까줄게요. 이 모서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까진 느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분적으로 포인트는 조금 잡아주시면 좋아요. 좀 많이 까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실하게.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스텐실로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파는 거 구입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포토샵에서 돌아다니다가 페인트 툭 하고 벗겨져 나간 느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스텐실로 쓰시면 됩니다. 스텐실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런 모서리 부분 벗겨져 나간 거, 벗겨진 느낌 표현하실 때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디테일한 느낌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세이브 한번 하고, 물론 이제 더 이제 레이어별로 다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1시 20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마야로 가져가서 정리하는 거 하고 렌더링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는데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요걸 가지고 마야 가져가서 렌더링 하면서, 왜냐면 이게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렌더링을 걸면서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또 디테일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 때 시간 맞춰갖고 오시면은 이제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연결하는 것도 손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크립트 써가지고 좀 더 한 번에 자연스럽게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까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늦지 말고 목요일날 찾아오시면 라이브 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서페 가져와가지고 텍스처 작업하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작업할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레이어도 더 많아져야 되고 마스크도 훨씬 더 꼼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